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바로 성공 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의 기자,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전문가 송범수 대표 또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자, 뭐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새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또 문재인 정부로서 새로운 주식시장 맞이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잘 내시길 바라겠고요. 뭐 오늘 뭐 시장 출렁출렁 거리네요.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근데 이런 거 너무 여러분들 단기적인 거 너무 이렇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항상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크게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왜 단기적인 거 너무너무 신경 쓰지 말자면은 시장은 항상 늘 극단을 달리게 됩니다. 자, 일단은 시장은 계속 상승 추세였어요. 어떤 점이?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추세였고, 코스닥도 최근에 640선 넘어서면서 상승 추세였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꺾이긴 해요. 특히 뭐 코스피 같은 경우 0.8% 꺾였는데, 이런 것들이 큰 추세에서 봤을 때는 뭐 크게 조정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시장은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 보시면은 코스피가 오늘 시장에서 2323포인트. 와, 23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다시 떨어졌죠? 자, 이런 것들, 극단을 달린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때까지 역사상 사상 최고치예요. 코스피가. 그쵸? 1980년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오늘 기록하는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있지만 대세 하락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추세가 전반적인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그 주식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상황은 저점에서 반등 중이죠. 그래서 저는 뭐 코스닥에 약간 더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 보시면 코스닥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한다면은 중소기업들 4차 산업혁명 관련주도 많거든요. 그런 점들 여실히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과 코스피 일단은 계속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이기 때문에 말은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지금 주식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맞습니다. 그렇고 이런 점들이 시장을 항상 극단을 달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점이고요. 강세장은 이제 지금 강세장인데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야 비로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해요. 어떤 점입니까? 2300 사람들은 2300을 돌파했다 이때부터 강세장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방송을 꾸준히 봐오던 이 시청자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렇게 시장 준비하죠. 항상 우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2300대 들어가면 안 되고 2100대, 2200대, 2000포인트대 항상 우리가 주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식은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물론 비중은 달라질 수 있어요. 비중은 뭐 20%에서 주식 비중이 20%, 80% 달라질 수 있지만 시장의 큰 추세, 강세장의 큰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큰 비중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300포인트 넘어서야지 이제서야 이제 뭐 허겁지겁 들어간 이런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중 조절이 필요한 것이지 이제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좀 어렵죠? 이제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아니라 기존에 사놓은 주식들을 팔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약간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식의 실전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비중 조절이 필요할 때지 신규 매수로 들어갈 때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강세장은 뭐 어떻게 보면은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강세장이 많이 진행된 뒤에야 우리가 어떨 때 들어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약간 둔하죠. 인식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강세장을 위험성을 알려준다라는 점이고, 일단은 강세장이 첫 단계에서는 아주 일찌감치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데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지만 결국에는 처음 판단이 잘못됐음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돼요. 그리고 대세 상승 흐름은
최후의 순간에 엄청난 오버슈팅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강세장이 한번 진행되면은 항상 극단으로 달리게 된다. 그리고 극단의 끝에서 조금씩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직까지는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오버슈팅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2300포인트 갔다는 것에 대해서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결코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그리고 5000포인트 10,000포인트도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만 지난다면 다우지수가 100포인트에서 2만 포인트 갔죠. 물론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났지만 오랜 세월 지났지만 코스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코스피도 100포인트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규모도 작고 GDP 규모도 작고 미국에 비해서 그렇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들 일본, 뭐 중국, 그쵸? 뭐 브라질이라던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 등등 동남아시아 등등 모든 세계 국가들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세장을 좀 믿을 때는 믿어야 되고, 근데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꺾인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의심을 하긴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극단을 달리고 있는 이런 시장들을 항상 바라보고, 가장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이런 점들을 보실 수 있겠고 60일 이평선을 안 깬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2016년 초반 2016년 초반부터 해서 60일 이평선을 한 번도 안 깼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강세장이 이어왔죠. 이런 것들 봤을 때 60일 이평선을 깨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대세 상승장으로 여러분들이 좀 믿고 달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 반면에 나중에 또 약세장이 올 거예요. 사실상 지금 큰 추세에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은 약세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사실상 약세장인데 코스피가 강세장이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세장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예전에 2015년에 그 제약주들의 큰 상승 그럴 때는 어땠습니까? 770포인트 막 이렇게 됐었죠. 급상승했는데 지금은 그거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 다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제 약세장의 마지막에서 이번에 새로운 신규 정부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코스닥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평가 받을 만큼 저평가 됐죠? 코스닥도.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주목해보자라는 점이고요.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늘 고평가된 가격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돼요. 훨씬 오버슈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300도 만족스럽지 않고 2400, 2500 이렇게 가야지 그것을 오버슈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많이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둔다면은 코스닥의 반등 한번 이제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코스닥이 여기서 이 차트인데 코스닥 차트인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았죠.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 이런 것들 정확하게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극단을 달리는 시장 한번 올라갈 때는 크게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사실상 기다림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다림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사실상 주식을 우리 기다림이라는 것은 한번 사놓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사놓고 5년 10년 이렇게 가는 것도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매수할 때까지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매수할 때 어떻게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될지 이거를 섣불리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 2년 3년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한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마치 저격수처럼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끊임없이 물만 마시고 식사도 안 하고 몇 시간 동안 상대방을 노리는 저격수처럼 우리가 그렇게 몇 년을 1년을 2년을 몇 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